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에펙에서 이제 로딩바, 이 로딩바는 미리 보기도 이제 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영상인데, 이 영상은 원래 스위시나 플래시 쪽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갖다가 했을 때 그 용량이 커가지고 로딩된 시간이 길어졌을 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쪽의 내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이제 빨라져가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상의 이제 액세서리 정도로 이제 청항해서 이제 앞에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넣는 그런 이제 오프닝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제 바라기님이 이제 만드신 이제 직선 로딩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동그란 형태의 이제 로딩바가 되겠는데, 이제 이거 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지션으로 만들게요.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1920에 1080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5초. 자기가 원하면 좀 길게도 되겠지만 일단 5초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이 부분은 더 타이틀 액션 쉐이프라는 탭을 눌러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쉐이프 조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일단 쉐이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쉐이프 그리는 거는 여기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엘립스 툴, 이제 원형 툴이죠.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쉐이프 모드를 선택해놨기 때문에 가운데 보시면 십자 부분이 보입니다. 이 십자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시고 좌판에서 Shift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마우스 손을 떼고요, Shift 컨트롤 손을 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보시면은 이 쉐이프 옵션 중에서 필이 있습니다. 필이 있고, 지금 저는 이쪽 보면 필이 좀 없는 걸로 체크되어 있는데, 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제 없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컬러도 줄 수도 있고요, 그라디언트도 줄 수 있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없는 쪽을 선택해 주셔야만이 이렇게 속이 빈 테두리만 있는 그런 쉐이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트로크 보시면은 이게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없는 것도 있고 단색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솔리드 컬러 단색으로 좀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색상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색상도 바꿔집니다. 다음 여기서 두께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적당한 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졌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쉐이프 레이가 있고요, 이제 엘립스라고 1이라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단축키 Ctrl D 복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같은 위치에 이랑 쉐이프가 하나 더 생기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 눌러주겠습니다. 이 툴 눌러주셔야만이 다음 작업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셀렉션 툴을 눌러주신 후에 엘립스 툴과 2번을 선택하신 후에 좌판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신 후에 안쪽으로 데려가시게 되면 이렇게 작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린 원과 두 번째 그린 원 사이에 조금은 간격이 생기게끔 해가지고 안쪽으로 조금 작게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간격은 자기가 이제 조정을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엘립스 2번을 선택하신 후에 이것 밑에 있는 하설표를 열어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갖다가 눌러주시게 되면은 안쪽 부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눠진 쉐이프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복제하겠습니다. 복제해서 같은 위치에 하나 더 놓겠습니다. 복제의 단축키는 Ctrl D죠. Ctrl D. 자, 그럼 두 개가 되었고요. 자, 밑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 이 이펙터 탭에서 필, 색깔 치는 것이죠. 필을 선택하시고, 밑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컬러 색상을 또 지정해 준 것이 있는데,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조금 회색이 가까운 쪽으로 맞춰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쉐이프 2번에 눈을 떠보시면 방금 바뀐 색상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쉐이프 레이어 2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펙트 프리시어드에서 이번에는 이제 램프라고 치겠습니다. 이 램프는 일본에서 봐서 아실 겁니다. 그라디언트로 갖다 형성해 주는 것이죠. 레이어 2번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라디언트를 이제 줄 수 있는 옵션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컬러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고요. 두 번째 색상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널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널 오브젝트 1이 생겼는데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리네임, 영어로 대문자 C, 다음에 OUNTER, 이건 소문자입니다. 반드시 대소문자를 갖다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저희가 익스프레션을 넣을 것인데 이 이름을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카운터라고 적었습니다. 이 카운터를 적고요. 다음에 아까 저기 우리가 이펙트 프리시에서 이번에는 슬라이드로 치봅니다. SLIDER 슬라이드로 치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카운터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가 현재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쉐이프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탭을 열어보시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이펙트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램프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제 콘덴서도 보시면 엘리스 1, 엘리스 2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콘덴서에 보시면요, 애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뭔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애들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항목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트림 패스, 트림 패드라고 하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트림 패스라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이 부분을 갖다 열어보시게 되면은 스타트 엔드 오프셋이 있는데 이 엔드 부분을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누르면서 시계를 갖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익스프레션을 넣을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카운터라고 가장 위에 만드는 레이어가 있었죠. 이 카운터 레이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0으로 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되겠습니다. 골뱅이 표시. 이제 트림 패스에 열어봤을 때 엔드 예, 보시면은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넣었고 그랬을 때 이제 골뱅이 표시가 생깁니다. 이 골뱅이 표시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장 위에 있는 슬라이더 이 부분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걸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Al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보시면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 슬라이드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 자막했던 쉐이프 1, 2에 대한 모양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쉐이프 1, 쉐이프 2, 카운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레이어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여기서 텍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생기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텍스트가 보시면은 MPT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즉 현재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텍스트 레이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 텍스트가 있고요. 이 소스 텍스트를 입력한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시고 그쪽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 부분 전체를 갖다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리고 현재 보면 소스 텍스트 된 부분에다가 Alt 키를 누르면서 시계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입력한 창이 이렇게 뜨죠. 여기서 Ctrl V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복사 안 했나요? 자,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들어갔네요. 제가 들어간 반응이 좀 느려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럼 카운터에서 우리가 이 부분 갖다 변화시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닫고요.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MPT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현재 글자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셀렉션 툴을 눌러주신 후에 이 글자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제 어라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죠. 이 어라인이 없으신 분은 윈도우에서 보시면은 이 어라인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기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라인을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제 센터 정렬해 주시면 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은 글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은 영문 폰트로 해주세요. 한글 폰트로 했을 때 이제 가로 세로가 작은 넓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현재 87%인데 100%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00% 돼가지고 글자가 딱 한가운데 들어오는데 이걸 한글 폰트로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가로 세로 자강이 달라서 글자가 위치가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문 폰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는 물론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카운터, 그럼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펙트가 있고요. 이 슬라이드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있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 이제 우리가 탭이 가장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요. 0%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키프레임을 이 하나, 시계 본 클릭하면 키프레임 하나 생기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시간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4점을 치게 되면 4초 부분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부분을 갖다가 10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키프레임 하나 생기면서 100이 됩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다시피 이제 이 4초 동안 진행되면서 100%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양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다 살을 붙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쉐이프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복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Ctrl D를 누르면 하나 다 복제가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하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탭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파티클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 파티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미리 만들어 놨는데 카페에서는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파티클이냐 그러면요, 지금 이런 쪽입니다. 이런 형태의 제가 파티클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 자기가 구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티클을 가지고 밑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쉐이프 2번 위에 3번 사이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쉐이프 2번과 3번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선택하시고 모드를 갖다가 애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트랙 매트는 논 돼 있는데 알파 매트, 쉐이프 레이어 3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걸 한번 눌려 보시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눌려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한번 눌려 보세요. 첫 번째 거 눌리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 거 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더 눌리면 이 부분 사라지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모드를 갖다가 애드 모드로 바꿔놨고요. 알파로 이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이번에는 이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즉 조정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펙트를 하나 넣을 것인데, 이펙트 프리셋 차원 누르시가지고 우리가 글로우라고 많이 써봤죠? 자, 글로우를 선택하셔가지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전체적으로 좀 빛이 밖으로 번지는 듯한 느낌 나지요?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이펙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프리뷰도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렌더링도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실시간 모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영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작성은 완료가 되었는데, 이쪽에 우리가 아까 카운터 보시면은 아까 작업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쪽에 보면 알파 메트로 해 작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오파시티를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오파시티 단축키는 T죠. T를 누르면 오파시티가 나옵니다. 현재 4초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현재 오파시티에다가 시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냥 이거 키프레임만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너무 밝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조정을 해도 되고요. 좀 밝지 않고 이동하겠다는 분은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을 갖다가 가장 오른쪽 이동하신 후에 현재 100% 된 갖다 0%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가 그냥 파티클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단축키 T를 누르게 되면 오파시티가 나옵니다. 투명도죠. 여기서 현재 100% 되어 있는데 일단은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키프레임 가는 상태니까 0% 맞춰주겠습니다. 자, 0%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단축키 J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전 키프레임으로 옵니다. 현재 앞에 있는 키프레임 하나 있기 때문에 앞 이 키프레임 왔습니다. 이 또 K를 누르게 되면 다음 키프레임에 갑니다. 즉 이전 키프레임은 J, 다음 키프레임은 K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쓰는 이제 단축키입니다. JK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형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이제 우리가 J를 누르게 되면 앞에 키프레임은 넘어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파티클 오파시티가 0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100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러면 키프레임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초까지는 이제 100으로서 이루어지고 이 4초가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서서히 이제 투명도가 낮아져가지고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런 영상입니다. 플레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건 없는데 처음 하신 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관계된 스크립트와 파티클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파티클이 자기가 좀 검색해 보시고 좋은 걸 찾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